우리 무슨 학과 간담회 한다던데 뭐 얘기 들으셨나요? 네, 공지됐나요? 그쵸. 학과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그때 뭐 모르겠어요. 뭐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으면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간고사는 그 좀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만 확인하고 바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채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자료로만 하면은 몇 페이지 안 돼요. 오늘 상속하고 요 특수 메소드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실제 수업도 그렇게 뭐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클래스라는 걸 배우고 있죠. 클래스. 그래서 뭐 객체 지향을 뭔가 구현을 하고 있는 어떤 객체라는 개념을 실현을 해주는 클래스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클래스라는 거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결국에 클래스라는 게 우리가 뭐 다루고 싶은 대상이 되는 객체, 어떤 대상, 뭐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그거를 속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한 메소드를 정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뭐 매번 반복해야 될 필요 없이 딱 공통된 형태의 클래스라는 걸 여러 개를,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라는 거를 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상속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할 텐데, 우리가 뭐 상속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뭐 보통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상속이라고 하면은 무슨 되게 재벌 부자들이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물려주는 거, 그런 거를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끼리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어떤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해놓은 하나의 클래스가 있어서 거기 안에 뭐 속성들도 있을 거고 메소드들도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서 뭐 자식 클래스를 하나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클래스의 부모님은 얘야 라고 딱 상속을 해서 지정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속성이나 메소드들을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옮겨올 수 있고, 뭐 여기에다가 추가로 속성을 더 할 수도 있고 추가 메소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부모 클래스에 있던 속성이나 메소드들을 일단 전부 다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거 말고 별도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클래스 하듯이 더 만들면 돼요. 뭐 속성이 됐든 메소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오버라이드는 좀 차차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물려주는 애, 물려주는 애, 물려주는 애를 우리가 부모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말하죠. 슈퍼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는 애, 물려받는 클래스, 물려받는 클래스를 우리가 자식 또는 서브 클래스라고도 불러요. 상속이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뒤에서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예를 들 거예요. 뭐 하나 그냥 필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속성으로 뭐 네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에이지라는 걸 넣을 수도 있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뭐 기본적인 속성들 이런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따가 해볼 겁니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스튜던트에도 기본적으로 스튜던트는 학생은 학생이지만 기본적으로 펄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네임, 에이지 이런 펄슨에 있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튜던트 아이디라던가 아니면 뭐 평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뭐 속성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메소드로 뭐 자기의 신상 정보를 프린트해 주는 게 있다. 뭐 이름이랑 나이가 뭐 어떻게 되는지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딸려옵니다. 우리가 따로 추가로 뭐 얘기하지 않아도 상속을 하는 순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자식 클래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좀 더 추가로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학생이랑 관련된 정보를 프린트해주는 뭐 스튜던트 인포라는 뭐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et GPA 뭐 이 학생의 평점을 뭐 얼마로 설정을 하는 뭐 그런 함수가 또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펄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생겨 있어요. 여기에서 온 애들. 거기에 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이런 것들을 또 원래 하듯이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 펄슨이라는 어떤 공통된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뭐 스튜던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커스터머라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커스터머에 필요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포인트라던가 쿠폰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주문 내역이라던가 그런 거를 또 새로운 속성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커스터머도 기본적으로 뭐 이름이나 뭐 나이나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펄슨이라는 공통된 부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파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물려받아 오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뭐 추가를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상속을 하는 이유겠죠. 클래스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래스를 생성할 때마다 우리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속성이나 메소드 같은 거를 중복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그 공통된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실제로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뭐 동물을 여기는 예로 들었는데 동물도 한번 봅시다. 뭐 동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동물이냐에 따라서 뭐 이게 개면은 뭐 다리가 4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닭이 되면은 다리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 상위에는 상위로는 애니멀이라는 공통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이 된 뭐 개나 닭이나 사슴이나 이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한 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정의를 한 부분이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자식 클래스를 정의를 한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부모 클래스부터 볼게요. 부모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상속을 받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그냥 원래 하듯이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 돼요. 여기 먼저 애니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죠.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뭐 매개 변수는 따로 안 받고 그냥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속성들 애니멀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4개의 속성을 정의를 했네요. 뭐 눈, 코, 입,
뭐 다리 이렇게 정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특별한 값을 할당은 하진 않았어요. 일단 그냥 다 비워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소드도 하나 정의를 했죠. 메소드는 뭐다? 우는 소리, 하울링 하는 소리. 이것도 특별한 매개별서 안 봤는데 일단 어떤 동물이 될지 모르니까 하울링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빈 거를 프린트합니다. 일단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왜 빠져 있을까?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있네요. 이번에는 자식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괄호하고 내가 상속을 받을 부모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상속 받아올. 내가 지금 도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콜론 찍고 출발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도그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를 쭈쭈쭈쭉 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도그라는 애를 어디서 상속을 받아올 거예요. 어디서 받아올 거다? 애니멀에서 받아올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요 클래스는 여기로부터 상속이 돼서 온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 어디를 명시함으로써 여기를 명시함으로써 이렇게 괄호하고 쓰면 됩니다. 괄호 해놓고 나의 부모 클래스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생성자에서 이렇게 이쪽에 쓸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뭘 해주냐면요. 부모의 생성자를 한번 호출할 거예요. 근데 부모의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을 할 거냐면은 슈퍼라는 함수가 있어요. 슈퍼 괄호 땡땡 하면은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나의 부모 클래스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 클래스를 말하게 되는 거고 생성자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죠. 물론 여기에 매개변수가 들어와야 되면 매개변수 따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부모의 생성자를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성자, 도그라는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 얘를 한번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하려면 딱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다? 클래스 정의할 때 이름에다가 바로 하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한번 호출하자. 이렇게 하면은 상속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 여기 나의 생성자 있잖아요. 나 도그 생성자를 하면서 일단 부모 생성자를 한번 호출해 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속성들을 생성을 하겠죠. 거기 있는 속성을 생성을 하는데 다만 이 도그 클래스에서 레그는 원래 none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4를 값을 4로 변경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울링 하울링이라는 거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어요. 여기 상속을 해오면서 원래 하울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덮어 쓰는 거죠, 일종의. 원래 상속받아서 있었던 함수, 하울링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하울링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원래 있던 하울링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거 쓸래. 우리 거 그냥 따로 만들어서 쓸 거야. 그래서 덮어 쓰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R이 두 개인가요? 한국말로 써야겠다. 함수를 오버라이딩 한다. 원래 있던 함수를 원래 있던 부모의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띠로링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원래 있던 부모의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내 함수를 따로 쓰겠다. 그럼 다시 한번 요거 그림으로 그려서 써볼게요. 원래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여기 안에 뭐 아이, 마우스 또 뭐 있었죠? 노즈, 레그 이게 각각 넌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생성자로 그리고 하울링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도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오면서 애니멀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성자에서 일단 얘를 한번 호출하죠. 아이고 가로를 왜 쳤다 썼을까? 얘를 한번 이렇게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아이도 생기고 마우스도 생기고 노즈도 생기고 레그도 생기죠. 이거 각각 다 넌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 안에서 얘를 부른 다음에 무슨 일을 그 다음에 했냐면은 레그를 4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겠죠. 일단 여기 들어있던 이 속성들은 다 생겼는데 그 중에 얘 하나만 4로 바꾼다 라고 했어요. 그쵸? 생성자에서 일어난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생성자 말고 또 하나 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하울링이라고 만들었죠.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뭐 월월이라고 걔가 짖는 소리를 이렇게 넣어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울링이 정의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정의하기 전까지 여기서 정의하기 전까지는 여기 이 도그 클래스에서 하울링을 호출을 하면은 얘가 일어나거든요. 상속을 받아온 게 저거니까요. 근데 그게 여기에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그러니까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애니멀 클래스에 있던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였죠. 오버라이드 하기 전에는 하울링이라는 게 일단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상속받아와서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얘를 안 쓰고 월월로 바꿀 거야 라고 덮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럼 도그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네 개가 있을 거고요. 속성은 네 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는 생성자 포함해서 얘랑 얘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방금 봤던 애니멀 클래스부터 해봅시다. 애니멀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니멀. 지금은 상속받아오는 거 하나도 없죠. 생성자를 정의를 해볼게요. 노즈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다리도 일단은 없습니다. 하울링 울어보라고 하면은 일단 아무것도 울지 않아요.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애니멀 1 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애니멀의 하울링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여기 좀 헛헛하니까 뭐라도 써놓을까? 이렇게 써봅시다. 뭐 동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물이 정해지지 않아서 나가지 울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여기에 이제 상속을 한번 해볼게요. 개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 거예요. 개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애니멀을 상속을 받아서 오겠다.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야죠. 얘는 일단 딱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상속만 받아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상속만 받아오는 상태죠. 그래서 첫 번째 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개를 만들어서 얘도 하울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도그는 슈퍼 클래스로 애니멀을 가지고 있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성자 하나 들어있는데 그 생성자에서 뭐 하냐면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호출하기만 해요. 요것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순간 이 도그 클래스 안에 요거 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순간 이 도그 클래스 안에 요것들이 생기겠죠. 쭈루루루.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호출을 하겠죠. 그리고 하울링도 하나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상속을 받아왔으니까요. 하울링이라는 함수도 메소드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멀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하울링을 해도 되고 도그라는 아직 도그로 개로서의 특성을 아직 추가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를 한 마리 인스턴스 만들어서 하울링을 하라고 하면은 이 부모에 있던 이 함수가 불려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얘의 눈, 코, 입, 다리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 이거 컴마를 잘못 찍었네. 이렇게. 그럼 다 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뭐 도그 안에서 뭐 한 적 없잖아요. 도그 안에서 뭘 하지 않고 상속만 받아왔는데 상속만 받아왔더니 하울링도 들어있고 요것도 다 들어있어요. 애니멀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눈, 코, 입, 그리고 다리까지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개의 다리 수만 한번 바꿔봅시다. 개, 개의 다리 수만 바꿔보면은 여기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리를 4개로 바꾸겠다가 되겠죠.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하나만 4가 됐죠. 요거 하나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한번 완전 동일하게 한번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한번 바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프린트했을 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한번 해보실래요? 금방 하겠죠? 강아지의 강아지의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쓰면 되죠. 눈이 두 개다. 코가 하나다. 입도 아이고 하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눈, 코, 입, 다리 이렇게 됩니다. 꼭 저기 위에 있었던 거 말고 또 뭐 해볼까? 걔에다가 뭘 추가해 볼까요? 걔에다가 우리 이름을 추가해 볼까요? 걔에다가 이름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뭐 하지? 흔한 이름 바둑이로 합시다. 바둑이라고 해서 걔의 이름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걔의 이름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둑이 또 나오죠. 그치만 애니멀에는 네임이 있을까요? 애니멀엔 네임이 있을까요? 애니멀엔 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밑줄이 같고 애니멀이라는 오브젝트 안에는 네임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애니멀 안에는 우리가 네임이라는 걸 만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도그에만 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하울링이라는 메소드에 오버라이드를 해봅시다. 여기에 월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오버라이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도그의 하울링은 뭐였냐면은 애니멀의 하울링이랑 동일한 함수였어요. 그쵸? 여기 도그에서 하울링을 했지만 따로 추가로 정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애니멀에 있던 하울링이 튀어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게 프린트가 됐었어요. 여기다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개니까 울라고 하면은 월월이라고 그래 라고 하울링을 덮어 썼어요. 그때 도그 1 하울링 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바뀌죠. 월월로 바뀌죠. 원래 애니멀 하울링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애니멀의 하울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도그의 하울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개 한정으로는 하울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 거예요. 됐나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여기 옆에 나와 있긴 한데 한번 닭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닭. 애니멀에서 상속을 받아서 닭 클래스를 만드는데 뭐 다리, 눈, 코, 입 개수는 닭에 맞게 다 설정하시고 하울링을 할 때는 뭐 닭의 울음소리를 쓰시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래서 다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기 밑에처럼 막 프린트도 해보고 메소드도 불러보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치킨을 만들 겁니다. 치킨을 만들 건데 애니멀에서 상속을 받아올게요. 애니멀에서 상속을 받아오고 일단 생성자로 슈퍼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뭐 다리는 2개, 눈도 2개, 손은 하나, 똑같네. 입도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하울링은 오버라이드를 하겠습니다. 꼭기호라고 볼게요. 그래서 뭐 치킨 한 마리를 말이 좀 이상하네. 닭 한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닭의 하울링을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꼭기호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이것도 배터리가 다 됐네. 이렇게 하면은 치킨을 하나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만 갈고 올게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메모장을 하나 꺼내서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드세요. 여기에는 이름이랑 나이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스튜던트를 펄슨을 상속을 받아서 만드세요. 여기에는 추가로 스튜던트 아이디랑 뭐 전체 평점 요거 2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메소드로는 나이랑 이름을
출력을 하고 여기는 오버라이드를 할까요? 나이랑 이름이랑 학번을 출력을 해요. 나이랑 이름이랑 학번을 출력을 하고 요렇게만 합시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점수는 개개인 점수는 그 여러분들이 다 과제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제 성적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들어가서 자기 과제 점수 확인하듯이 확인하면 될 거예요. 저도 슬슬 해볼까요? 먼저 부모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펄슨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이름이랑 나이를 이렇게 쓰고 메소드로 f스트링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럼 뭐 펄슨이라고 생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보가 뜨겠죠? 여기서 스튜던트를 만들 건데 펄슨에서 상속을 받아와서 일단 슈퍼 클래스에 생성자를 한번 불러주고 여기에다가 학번 이렇게 GPA를 이렇게 써줍니다. 제 평점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프린트 인포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요거를 똑같이 하는데 학번만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튜던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 프린트 인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도 뭐 이런 거 수정할 수 있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오겠죠. 이거 뭐 나머지는 지난번에 했던 클래스랑 다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늘 대면으로는 9분이 오셨네요. 아, 출첵 안 한 분은 이따 끝나고 나와서 출첵하고 오세요. 어쨌든 지금 여기 출석부에는 9명이 와 있네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 볼까요? 마이크를 쓰니까 되게 차분해지네.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꺼졌을까? 특수 메소드를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특수 메소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 봤어요. 이런 애들. 메소드들 중에서 메소드 중에서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특별한 역할을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파이썬이랑 관련을 해서 이미 파이썬 안에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이썬 안에 이런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이 될 거야 라고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밑줄 두 개 앞뒤에 써가지고 이렇게 initialize 뭐 init라고 쓰면은 이렇게 정의를 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로 사용을 하죠. 클래스를 만들 때 호출하는 함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따로 호출을 해오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요런 메소드의 이름을 쓰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어 그 클래스를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뭐 스트링 메소드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연산자를 쓸 수도 있어요. 연산자. 우리가 뭐 예전에 스트링 같은 경우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더하기를 하면은 뭐 스트링 두 개를 더하면은 그게 쭉 연속으로 연결이 되는 스트링이 하나 나오기도 했었고 만약에 스트링이랑 정수를 곱하면은 그 똑같은 스트링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자를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연산자는 뭐 다른 함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사칙 연산에 사용하는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그 기호를 썼을 때 뭐가 불리냐면은 만약에 뭐 x 더하기 y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함수가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안에 예를 들어서 요런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클래스에 대해서 덧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 메소드 안에 정의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플렉스를 한번 했잖아요. 복소수를 한번 만들었어요. 뭐 컴플렉스 넘이라고 해서 복소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숫자 1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숫자 1을 뭐 3 플러스 4i 숫자 2를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뭐 1i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운 복소수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요런 걸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기 안에 메소드로 정의를 해 놓으면 돼요. 뭐 셀프랑 Y라고 썼었죠, 아까? 여기 안에다가 그럼 이 두 개를 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다가 써 놓고 적절히 리턴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리턴한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실제로 더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리얼 파트는 리얼 파트끼리 더하고 이매지너리는 이매지너리 파트끼리 더해서 1 플러스 5i라는 애가 이제 넘 3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저 복소수 계산을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리얼 파트는 리얼 파트끼리 더하고 이제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기 빼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컴플렉스 넘버를 그냥 가져올게요. 여기까지거든요. 아니다. 이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해봅시다.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서 저는 이름을 컴플렉스 넘이라고 지었어요. 여기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생성자에 뭐를 넣었었냐면은 리얼 파트, 이매지너리 파트를 맨 처음에 뭐 생성을 할 때 만들 수가 있어요. 생성을 할 때 만들어도 되고 그거에 뭐 접근이나 설정이 가능한 함수들도 따로 만들었었죠. 그것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프라이빗 변수로 만들어지잖아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얻어오는 것도 되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되고 아이고 여기는 밑줄을 안 써도 되죠. 이렇게 각각의 그 리얼 파트랑 허수 이매지너리 파트에 해당이 되는 프라이빗 변수가 하나씩 있어서 그거에 접근을 하거나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각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 걸 하나 만들었죠. get complex라고 하면은 프린트를 해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허수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직접 생성을 했었죠. 뭐 해볼까요? 컴플렉스 넘 뭐 3 플러스 4i랑 뭐 마이너스 1, 2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넘 1도 프린트를 해보고 넘 2도 프린트를 해볼게요. 대문자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 여기 실수부, 허수부. 여기도 실수부, 허수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쓰면은 지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아직 뭐 따로 뭐 하지 않았어요. 뭐 원하면은 여기 이프문 같은 거 추가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하고 싶어요. 얘. 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add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dd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들어오는 거랑 두 번째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게 있어서 뭐라고 해볼까? 아까 저기서 한 거랑은 좀 다르게 해볼게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할게요. 리얼 파트는 얘랑 얘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add, 이 더하기를 하면은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일어나겠죠. 저거를 저렇게 대신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칙연산 기호를 통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들어온 거의 리얼 파트랑 두 번째 들어온 거의 리얼 파트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들어온 거에 이매지너리 파트, 두 번째 들어온 거에 이매지너리 파트를 받아서 리턴으로 새로운 컴플렉스를 리턴해 줍시다. 리얼이랑 이매지너리 파트로 있는. 그럼 리턴 값으로 새로운 인스턴스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여기서 함수를 실행을 해서 리턴으로 나가는 게 얘니까 걔를 넘3에다가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 이 2를 또 빼먹었구나. 또 뭘 잘못했을까? 여기, 2를 이렇게 했구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넘3이 만들어졌어요. 넘3도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뭐가 나와야겠어요? 2 플러스 6i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2 플러스 6i. 여기, 요 함수가 불려서 리얼 파트끼리 더해서 여기다 넣고 이매지너리 파트끼리 더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그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로 복소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리턴을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야겠죠? 빼기랑 곱하기 곱하기까지 해봅시다. 곱하기는 미리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들어오면은 ac 빼기 bd가 리얼 파트가 되죠. 그쵸? AC 빼기 BD가 리얼 파트가 될 거고 BC 더하기 ADI가 나오겠죠.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죠. 이렇게 나와야겠죠. 두 복소수의 곱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참고를 해서 빼기랑 곱하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빼기는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좀만 기다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름이 서브트랙트에서 왔겠죠? 요거고요. 요거는 멀티플에서 왔겠죠? 해볼까요? 좀만 더 기다릴까요? 해보겠습니다. 빼기부터 해볼게요. 빼기 너무너무너무 쉽죠? 여기 이름을 빼기로 바꾸고 요거를 빼기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뭐 나와야 돼요? 4 플러스 2i가 나와야겠네요. 요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4 플러스 2i가 나오죠. 그럼 여기 3 빼기 마이너스 1이 돼서 4가 됐을 거고 4 빼기 2가 돼서 2가 돼서 이 넘4 여기 안에는 4 플러스 2i라는 소수가 들어가. 똑같이 멀티플라이도 한번 해볼까요? 멀티플라이는 근데 조금 복잡했죠? 여기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A, B, C, D라고 썼을 때 요 식이 나오니까 조금 편하게 합시다. 그러면 리얼 파트를 AC 마이너스 BD로 만들고 이매지너리 파트를 BC 더하기 AD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각각 리얼 이매지너리를 A, B 여기 갖고 왔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각각 C, D라고 했을 때 여기 리얼 파트가 이렇게 되고 이매지너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뭐 나오죠? 그러면은 U 더하기 4니까 10 아니 AC구나. A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이 나온다네. 마이너스 11에다가 6 6 빼기 4 해서 2가 나오나요? 아, 계산이 안 되네. 한번 돌려봅시다. 그쵸. 아까 마이너스 11이었죠.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 빼기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1 나오죠. 그리고 3, 2 곱한 거랑 4 마이너스 1 곱한 거 두 개 더하니까 2가 나와서 이렇게 넘 5 두 개 곱으로 만들었죠. 두 개 곱으로 만든 애는 이렇게 마이너스 11 플러스 2i가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수 메소드라고 했죠. 특수 메소드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다른 이름을 쓰면은 여기 더하기를 한다고 해서 그 함수를 실행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요 이름을 썼을 때만, 요 이름을 썼을 때만 이 클래스에 대해서 더하기를 했을 때 저 함수를 불러준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났네요. 중간에 안 쉬어서 그런가?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 성적은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